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A1이 2인 수열 AN과 B1이 2인 등차 수열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킵니다. 그럴 때 첫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AN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째 항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N이 1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1인 경우 좌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이 하나만 남는 거니까 B2분의 A1 하고 남겠습니다. 오른쪽에 1 대입하면 2분의 1 하고 나타나서 B2를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2배의 A1 하고 나타나는데 A1이 2였습니다. 그러면 B2는 4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엔 무슨 수열이라고 했습니까? 등차 수열이고 첫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이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n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Bn은 2n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하겠습니까? n항까지 합이니까 이것이 S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SN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SN에서 n-sn-1을 빼서 계산을 했습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n번째 항이 남겠습니다. 따라서 n이라고 써주면 bn 더하기 1분의 an 하고 표현이 되고 우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n제곱에서 n-1제곱을 빼주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2n 더하기 2n-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bn 더하기 1을 1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AN은 2분의 1 하고 써주고 2n-1, bn 더하기 1은 여기 n 더하기 1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n 더하기 1 하고 나타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n-1 곱하기 n 더하기 1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항이 일치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n은 1을 한번 이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 곱하기 2에서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원래 첫째 항인데 첫째 항이 맞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SN에서 SN-1 빼면 언제나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데 n이 1일 때도 같으니까 이것이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N을 첫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2n제곱 더하기 n-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k는 1부터 5까지 AK 하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 시그마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5, 20, 11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마이너스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약분 좀 하고 가겠습니다. 6 약분해주고 2 약분해서 계산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에 11 곱하니까 여기는 110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5, 35 빼기 5 해주니까 10을 더하면 정답은 120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등식을 만족하겠습니다. 원점 O와 점 P 3,f3 이 점 P에 대해서 선분 OP가 이 3차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A,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면 B 빼기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차함수 먼저 들여다볼 텐데요. x절편이라고 이해하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0이 마이너스 7이라고 해서 이 3차함수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쓰는데 x절편 x-1 그리고 x-2 x-k 하고 써보겠습니다. f'0 하고 계산을 하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미분하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 함수에 0을 대입해서 2k 하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거 미분되면 사라지고 여기에 0 대입하니까 더하기 k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이거 남아서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7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K는 마이너스 9에서 K는 마이너스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를 한번 다시 써볼 텐데요. x-1, x-2 그리고 x 더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P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전 P의 좌표는 3, 하고 여기 대입을 해주면 2, 1, 6 하고 나타나서 3, 12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직선이 y는 4x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b 빼기 a를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양수로 데려오고 이것은 음수로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양의 넓이 더하기 음의 넓이 그 계산을 하라는 뜻인데 이것이 양수고 이것이 음수가 되려면 직선에서 2, 3차 함수를 뺀 다음에 0에서 3까지 정적분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b 빼기 a의 값은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이 직선에서 이 3차 함수를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3차 함수 전개식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하고 x 더하기 3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3x제곱 3x제곱 지워주고 마이너스 9x 더하기 2x 하니까 마이너스 7x 그리고 더하기 6하고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직선에서 이 3차 함수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11x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dx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2분의 11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6x 0에서 3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1 곱하기 하고 표현되고 3을 2번 곱하니까 3, 3,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3을 4번 곱하면 81 하고 나타나고 6, 3, 18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조금 간단히 하기 위해서 대분수로 한번 먼저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99 하고 나타나니까 49 더하기 2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고 4분의 81이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8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8 빼주니까 11 더하기 4분의 1 해서 44 더하기 4분의 1 해서 4분의 45가 되겠습니다. 13번은 정적분과 넓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AB 위에 점 D를 잡는데 AD 대 DB가 3대 2가 되게 잡습니다. 그리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AD인 그러한 원을 그려서 그 원이 선분 AC와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다 라는 정보도 있고 삼각형 AD2하고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가 9대 5다 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일 때 이 원주상의 한 점과 B하고 C를 이어서 만든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수상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원주상의 한 점과 그리고 밖에 있는 선분 이 두 점을 이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중심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인 수선의 발 그것을 연장한 이 점이 우리가 원하는 최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AD 대 DB가 3대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3K, 2K 하고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A2도 같은 반지름이어서 여기도 3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라고 했습니다. 사인 A 대 사인 C 하면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습니까? 사인 A 대 사인 C는 하고 왼쪽에 조금 써보겠습니다. 사인 A 대 사인 C는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길이의 B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BC 대 AB 하고 표현이 되는데 AB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OK라고 했습니다. 이 B가 8대 5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AB가 OK니까 BC의 길이는 8K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8K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뭘 쓰겠습니까? 삼각형 ADE하고 삼각형 ABC 넓이의 비가 9대 3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끼인각 넓이 공식을 한번 써보는데요. 삼각형 ADE하고 B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DE 대 삼각형 ABC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3K 곱하기 sin A하고 표현이 되고 오른쪽은 삼각형 AB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5K 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곱하기 선분 AC 그리고 똑같이 sin 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볼 텐데요. 2분의 1 약분되고 K 하나 약분해주고 sin A도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가 되겠습니까? 9K 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9K 대 5 곱하기 선분 AC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9대 3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C는 7K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AC가 7K다 그러면 EC의 길이가 4K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이용하겠습니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다 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각 A에 대한 정보를 읽어와 보겠습니다. 각 A 말고 각 B로 읽어오겠습니다. 여기 A, B, C, 여기 각 B를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요. 각 B에 대한 정보를 읽는데 우리 뭡니까? B 삼각비라서 그냥 5하고 8하고 7하고 놓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5하고 7하고 8 해주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B는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코사인 B를 읽어주면 2배의 5 곱하기 8 하고 표현이 되고 그러면 5, 25 더하기 8, 8이 64 마이너스 7, 7에 49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49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0에서 40 빼면 40 하고 남겠습니다. 밑에는 80이고 40이니까 코사인 B는 2분의 1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뭘 쓰겠습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쓰겠습니다. 지름은 하고 표현하는데 지름은 2 곱하기 반지름이 7이니까 7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름은 사인 B분의 하고 읽어주면 사인 B분의 7K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은 약분해주고 K는 2 곱하기 사인 B가 되겠습니다. 2 곱하기 사인 B 해주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K는 루트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K가 루트 3 하면은 BC의 길이가 8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BC의 길이 8 루트 3 하고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3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3 루트 3 하고 높이 중에 일부를 찾겠습니다. 뭐만 찾으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길이만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 길이 5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5 루트 3 그러면 이 각이 몇 도였습니까? 사인 B, 코사인 B 60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구하는데 이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5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주니까 2분의 15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최대 넓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최대 넓이가 되는 꼭지점 여기라고 했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다 나왔으니까 계산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8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루트 2 곱하기 3 루트 2가 아니라 3 루트 3 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여기 밑에 높이는 2분의 15라고 했습니다. 2분의 15 하고 써주고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4 루트 3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2에 3이 곱해지니까 여기는 36 하고 나타나고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루트 3에 곱해주니까 30 루트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삼각형과 삼각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3루트 5가 아닌 상수 a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건 가 나를 만족할 때 g-2 더하기 g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0 왼쪽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0 오른쪽 미분 가능한 함수 두 조각이 붙는 거라 0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을 먼저 챙기면 0의 좌극한 어떻게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의 우극한 하면 F0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G0 플러스 0에서의 G의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니까 좌미분계수 챙겨보면 도함수에 0을 대입하니까 15가 되겠습니다. 이것에서 도함수에 0을 대입하면 F'0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F0에서의 함수값과 F'0에서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0에서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 음수인데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도 양수니까 X축 위에 이렇게 떠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나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G'X가 0이거나 또는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G'X-4가 0이 되게 하는 게 서로 다른 4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G'X가 0 되는 x들에 대하여 이것은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알파하고 베타가 있으면 알파 더하기 4, 베타 더하기 4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어떻습니까? 아까 2차 함수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서 이미 이쪽에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하나가 있을 수 있고 2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 변곡점에서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증가하고 변곡점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를 띠는데 여기에서 4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하나가 더 생기고 여기서 4만큼 평행이동해서 하나가 더 생기고 총 4개가 생기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 어떻습니까? 극점이 2개가 존재해서 여기도 4만큼 가야 되는데 4개가 맞춰지려면 4만큼 움직여서 옆에 있는 극소점으로 가줘야 극소점의 x값으로 가고 이것은 또 옆에 있는 극대점의 x값으로 가고 여기는 또 이렇게 4만큼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4만큼 움직인 점이 이 점이 되고 이 점이 4만큼 움직인 점이 이 점의 x좌표가 되고 여기 새로운 거 하나 생겨서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도함수 0 되는 점이 하나 있는 증가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 이름 hx라고 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x는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3x제곱하고 표현되고 2ax 그리고 더하기 1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0 되는 근이 어떤 근이라고 했습니까? 중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판별식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5, 9 곱하기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는 a를 찾아보자 해주면 어떻습니까? a는 하고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2점이라고 했습니다. 2점 변곡점인데 2차 함수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대칭축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A가 어떻습니까? A가 양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3루트 5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시작할 때 A는 3루트 5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점을 알파라고 하면 1로 4칸 가니까 이 점은 알파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고 이 점은 어떻습니까? 또 4칸 가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8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4는 어떻습니까?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점인데 우리 같은 hx 쓰겠습니다. 그래서 h'x 한번 다시 데려와서 써보겠습니다. h'x는 3x제곱 그리고 더하기 2ax 더하기 15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두 점이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4인데 두근의 곱을 알겠습니다. 따라서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4를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5가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5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밑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알파는 하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거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파 음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5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근이 나타났습니다. 두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5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대칭축의 x좌표는 몇이 되겠습니까? 3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 이용해서 a도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a 하고 계산이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2a는 두근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를 해주면 6이니까 약분하면 3이어서 a는 9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a가 9면 어떻습니까? a가 결정이 됐으니까 g-2의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g-2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h-2니까 h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 해주고 a는 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 4, 36 하고 더해지겠습니다. 그리고 15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7 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주면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우리 뭘 체크해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fx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 뭐라고 했습니까? 3에서 대칭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는 하고 표현되고 최고창의 개수 x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k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상수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0 대입하면 7이라고 했습니다. 는 7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x제곱 마이너스 6kx 더하기 7 하고 나타나는데 f'0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6k가 되고 이것의 값이 15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뭘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G2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G2 값하고 대입을 해주면 F2가 되겠습니다. 여기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4가 되고 마이너스 6 곱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다시 2를 해주고 더하기 7을 해보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30이고 7이 남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2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답은 5 더하기 27 해서 32가 되겠습니다. 15번은 조각조각 정의된 함수 미분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지수함수, 감소하는 지수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함수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가 k보다 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려서 오른쪽 교점의 x좌표 여기 k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k하고 y는 x 위에 있으니까 k, k가 되겠습니다. x가 k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따르고 이 0하고 k 사이, 이 밑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0하고 k 사이에 있는 함수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0하고 k 사이에 있는 x좌표를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p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p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값 p를 갖는 x좌표 q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q가 p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p의 함수값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p는 fq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q는 k보다 큰 값이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3 곱하기 q하고 fp의 값이 결정이 되는 구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어떤 값인가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k를 대입하면 k인데 여기에 fx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k를 대입하면 k인데 여기다 k 대입한 값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k는 5의 마이너스 k 더하기 3제곱과 같겠습니다. 5의 k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k 곱하기 5의 k제곱은 5의 세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세제곱해주면 k 세제곱 5의 3k제곱은 5의 9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값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제곱분의 1의 값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f5의 마이너스 9제곱 값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값이 k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k의 위치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감소하는 지수함수하고 y는 x 함수값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x의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의 2를 대입해 주면 지수함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5에 마이너스 2 더하기 3 하고 표현돼서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는 2보다 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2는 k보다 작은 쪽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x에 한번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에 마이너스 3, 여기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5는 2보다 크고 5에 마이너스 3 더하기 3을 하면 1인데 이 값은 3보다 작겠습니다. 그러면 3은 오른쪽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 그냥 잡았습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의 마이너스 9제곱은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요점 어디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연구했던 이 구조를 따라가겠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5의 마이너스 9제곱이 나오려면 x에 몇을 대입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12를 대입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즉 f에 f12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3배 해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12 해서 정답은 36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지수함수와 합성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3차 함수 f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정수 ab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x가 알파로 접근할 때 fx분의 f2x 더하기 1의 극한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럼 3차 함수 어떻습니까? 3차 함수 특징상 fx가 0되는 즉 x절편이 적어도 하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0되면 분자도 0이 돼서 기본적으로 약분이 가능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에 맞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조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근 x절편이 하나 있겠습니다. 이것은 x절편 하나에 중근 두 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세 개의 x절편을 갖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를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F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했습니다. F알파가 0이면 F2알파 더하기 1도 0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fx가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x가 x 이퀄 알파 하나 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2x 더하기 1이 0이 되게 하는 x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거 0 되게 하는 x는 이거 전체가 알파가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1, 여기도 x 이퀄 알파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는 2분의 1,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값이 어떻으면 좋겠습니까? 0 될 때 같이 0 돼줘야 되니까 두 개의 값이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 값이 이 값이랑 같아서 여기 2배에서 같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는 알파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고 알파는 마이너스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fx는 하고 쓰는데 x 더하기 1, x절편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kx 그리고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k는 뭐가 되겠습니까? a, b 정수라고 해서 계수 비교해주면 k는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실근 하나니까 나머지는 허근이구나 해서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판별식 써주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겠습니다. 즉 k는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f1의 최대값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 대입하면 k 더하기 5 하고 표현이 되는데 최대가 되려면 k가 3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8 해서 이 경우는 최대값이 16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해주면 fx 0 되는 x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x 이퀄 알파하고 베타 중근으로 두 개가 있는 경우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2x 더하기 1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어떻습니까? x는 하고 같은 방법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고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하나 다르고 같은 값 두 개, 하나 다르고 같은 값 두 개, 그러면 결국 이렇게 서로 같아줘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같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경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fx가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x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수하고 표현을 해주면 2x 더하기 1이 0이 되게 하는 x값도 다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고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1 감마 마이너스 1 하고 세 근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 개의 근하고 이 세 개의 근은 다 같은 근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어느 거랑 같은지 알 수 없으니까 세 개 더한 것은 이거 세 개 더한 것과 같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2배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2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하고 표현되고 아래 세 개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3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근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3이구나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해보겠습니까? 세 개를 다 곱해보겠습니다. 세 개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를 다 곱하는데 다 곱하고 8을 이쪽에 넘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8 알파 베타 감마는 하고 표현되고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1 대입한 값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8, 4, 32는 하고 표현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a는 3이라고 했습니다. b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1로 넘기고 절로 넘기면 24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fx는 저런 상황이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x세제곱 그리고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그리고 b를 대입하면 더하기 24x 더하기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f'x 하고 계산해 주면 어떻습니까?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이 되게 하는 x를 조사를 했더니 판별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3 곱하기 24가 돼서 0보다 작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극점이 없다는 뜻인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극대 극소 하나씩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21번은 극한을 활용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절대값 AN이 홀수인 경우, 절대값 AN이 0이거나 또는 짝수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절대값 AM이 절대값 AM 더하기 2랑 같게 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절대값 A1은 절대값 A3이랑 같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A2도 절대값 A4랑 같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절대값 A3은 절대값 A5랑 같겠습니다. 그럼 뭐가 힌트가 되겠습니까? 등식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A3이 절대값 A5랑 같구나 해서 A3에서 시작해서 순추적해서 A5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족하는 A3을 찾은 다음에 다시 역추적해서 A1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 해보겠습니까?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A3이 홀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A4는 A3에 빼기 3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4는 A3 빼기 3을 하는데 홀수에서 3을 뺐으니까 절대값 A4는 어떻습니까? 0이거나 또는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홀수가 짝수 0이거나 짝수이니까 A5는 2분의 1 A4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A3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절대값 A3이 절대값 A5랑 같아야 되니까 A3은 A5랑 같거나 마이너스 A5랑 같겠습니다. A5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를 한번 곱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A3은 A3 마이너스 3이랑 같거나 마이너스 A3 더하기 3이랑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A3이 마이너스 3인 경우이고 이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3A3이 3이니까 A3이 1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절대값 A3 홀수였으면 좋겠는데 홀수로 딱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죠. A4도 우리 조사 들어가야 되니까 A4도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A3이 마이너스 3일 때 해주면 A4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4는 마이너스 6하고 표현되고 A3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쫓아가면 더하기 3을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A2는 0하고 나타나는데 위로 쫓아가는 경우는 홀수니까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A2는 2배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는데 여기 마이너스 6, 여기도 마이너스 6 절대값이 서로 같겠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와서 안 되고 여기는 A2랑 A4의 절대값이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A3이 1인 경우 A4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4는 마이너스 2 써주고 A3은 1하고 써서 같은 방법으로 A2를 찾아보겠습니다. 3을 더해주면 4, 또 짝수가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 2에다 2배를 해주면 A2는 2,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여기 절대값, 여기 절대값 또 같아서 이 경우도 최소값이 3이라는 조건의 모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안 되고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절대값 A3은 짝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A3이 짝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A3이 짝수면 A4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4는 2분의 1 A3 하고 표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절대값이 만약에 홀수다 라고 해주면 A5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홀수면 빼기 3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A3 마이너스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것의 절대값하고 이것의 절대값이 또 같아야 되니까 계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2배를 한번 해주면 2A3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2A3은 A3 마이너스 6이랑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A3 더하기 6이랑 같겠습니다. 이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 A3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고 두 번째는 3A3이 6이니까 A3이 2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A3 절대값이 짝수였으면 좋겠는데 짝수하고 나타났습니다. 짝수하고 0도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A4가 지금 절반인데요. A4 어떻게 되겠습니까? A4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돼서 홀수 조건에 맞겠습니다. 2 대입해주면 1이 돼서 또 홀수 조건에 맞겠습니다. 그러면 A3이 마이너스 6하고 2인 경우 두 가지를 찾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5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것에 2분의 1 해주는 경우인데 그러면 4분의 1 A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절대값하고 이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러면 A3이 0이다 라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 A3이 0이면 어떻습니까? 0에서 0이니까 2분의 1 해도 또 0 해서 또 0이니까 다시 2분의 1 하고 조건이 전체적으로 잘 따라서 맞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조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A4 체크해야 되니까 A4 먼저 찾고 가겠습니다. A3이 마이너스 6인 경우 A4는 2분의 1 해주니까 A4가 마이너스 3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A4는 마이너스 3이고 A3은 마이너스 6인 경우 역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더하기 3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2는 더하기 3을 해주면 마이너스 3 홀수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A2는 하고 체크를 해주면 2배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2 하고 나타나는데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절대값하고 여기 절대값이 또 같아서 위쪽으로는 쫓아갈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위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다시 위쪽으로 가면 A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3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9하고 홀수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A1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4 하고 나타나서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 맞겠습니다. 만족하는 A1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하겠습니까? A3이 2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는 1이 되겠습니다.
A4는 1 하고 써놓고 A3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A2를 찾아가면 더하기 3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 홀수니까 좋겠습니다. 이 경우도 A2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주니까 4하고 짝수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 A2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3을 더해서 8인데 홀수가 나와야 되는데 짝수여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2배를 해주면 10하고 조건에 맞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경우를 또 쫓아가 보겠습니다. A1하고 나타나면 더하기 3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하고 조건에 잘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A2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도 조건에 잘 맞겠습니다. 그러면 3개를 더 찾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3이 0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4도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4가 0이고 그 다음에 A3이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A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하고 홀수 맞겠습니다. 이 경우에 A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를 해주면 0인데 또 A4하고 A2가 같아서 이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막아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A1 체크를 해주면 3을 더해주면 6인데 짝수여서 안 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2배를 해주면 6이고 조건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답은 절대값 A1이라고 했습니다. 9 더하기 24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6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 더하면 64, 정답은 64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추적, 역추적 했습니다.